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. 오랜만에 제 차 M340i 차량에서 지금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. 오늘은 본격 리뷰는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. 3년 동안 아끼고 애지중지 탔던 차량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서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싶기도 하고, 여러분들께 차량을 매각할 때 꿀팁 아닌 꿀팁들도 좀 공유해 보고자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많은 분들이 요즘 리스 차량을 많이 타시죠. 특히 수입차들에서는 더 리스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텐데, 이제 리스 차량을 타면서 반납, 인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, 혹은 이 차량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애먹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자, 첫 번째로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한데, 내가 리스를 계약하고 있는 금융사, 파이낸셜에 차량을 반납한다. 제일 깔끔하기는 하나 제일 비추천하는 방법이에요. 왜냐면 위약금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저도 한 1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 차량을 정리하는 건데, 위약금만 거의 한 6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. 와, 난 돈 필요 없고 진짜 빨리 정리만 됐으면 좋겠어, 빨리 이런 분 아닌 이상에는 진짜 추천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, 반납을 할 때 유일하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, 특히 벤츠, BMW, 아우디 이런 회사들은 자사의 파이낸셜이 있어요. 그래서 자사 파이낸셜을 쓰는 고객이 차량을 팔고 또 같은 브랜드의 같은 파이낸셜을 써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이런 위약금 같은 경우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 분은 사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두 번째는 이 차량을 파이낸셜로부터 인수를 한 후에 현금차로 만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매각을 한다. 자, 이 부분은 중고차 시세로 내 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해 봐야 될 문제겠죠.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난 후에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. 세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SK엔카나 당근마켓 혹은 각 차량의 동호회 카페들에 이제 개인적으로 글을 올려서 직거래 상대를 찾는다. 여기서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 과연 얼마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. 차별로 정말 리스료가 다 다르거든요. 이 차는 대충 이 정도야 라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. 왜냐면 개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도 다르고, 이 사람이 초반에 돈을 얼마나 냈는지, 어떤 딜러한테 어떻게 컨설팅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료라는 게 평균적인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시세라는 걸 잡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, 리스를 실행할 때 보통 잔존 가치를 잡습니다. 그래서 잔존 가치가 있고, 그 다음에 아직 내가 내지 않은 남은 리스료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선수금 혹은 보증금을 처음에 내셨거나 안 내셨을 수도 있고,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자고요. 먼저 잔존 가치가 한 3,5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아직까지 다 못 낸 리스료를 다 합쳤더니 한 1,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. 그러면은 3,500 플러스 1,300을 하면은 4,80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대충 4,900만 원에서 한 5,20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. 그러면은 아까 4,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에서 많게는 3,400만 원까지 선수금 혹은 이 보증금을 좀 보존받을 수가 있겠죠. 보증금은 살짝 개념이 다를 수도 있는데, 계약 기간이 끝나면 파이낸셜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니까 설사 5천만 원, 6천만 원이 좀 넘더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. 왜냐면 새로 받을 사람이 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테니까. 다만 여기서 포인트들은 이 보증금을 판매자인 제가 구매자한테 넘길 때 1,0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다 그러면 1,000만 원을 보통 다 이렇게 승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약간 승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300 지원해 드릴게요, 그러니까 저한테 한 700 주시고 가져가세요, 약간 이런 방식도 있고, 선납금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돈이긴 한데 이것도 서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선납금으로 했는데 워낙 이제 이율이나 이런 거를 좋게 컨설팅을 잘 받아서 선납금을 어느 정도 조금 받고 차를 넘기게 됐고요. 저는 딱 중고차 시세에 맞게 이제 올리게 됐어요. 자,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인 당근마켓에 올려서 승계자분을 찾아서 거래를 하게 됐고요. 당근마켓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연락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는 진짜 좀 인류에 상실하신 분들도 많았고,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, 사실 어느 정도 내고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내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, 그런데 이제 저랑 이 계약하기로 하신 분은 정말 다행히도 이 차량을 보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고, 그 다음에
내고 없이 쿨거래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중고차를 이제 넘길 때 중고차 상사에 팔든 리스 승계를 하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오랫동안 타던 차량을 파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짐 정리 같은 경우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. 저도 차에 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여기 있었구나, 저게 저기 있었구나, 마치 집 이사를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좀 느껴지고 내 차가 이런 기능이 있었네 라는 것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뒷자리든 앞자리든 트렁크든 눈에 보이는 거는 쉽게 치울 수가 있는데,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, 이제 글로브 박스 안에 보시면 저렇게 하이패스 기계들이 있잖아요.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빼시는 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저는 이미 빼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통 주차 번호판 많이 두시잖아요. 이제 내 번호 이런 것들도 꼭 빼시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저도 아직 안 뗐어요. 뭐야 이 새똥.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거를 인증하는 이런 스티커, 이것도 꼭 떼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내 사생활이니까 블랙박스도 한번 초기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블루투스나 이런 내 프로필 같은 경우도 삭제해 주시면 받는 분이 새 차를 받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키도 2개 다 준비해 드렸고,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 살 차에 이 시거잭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시거잭 요거는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내 새끼 가는 길에 이제 배고프지 말라고 기름 풀충을 했는데 조금 썼네요. 자, 그리고 한번 또 살펴볼까요? 이거는 사실 판매자분 마음인 것 같아요. 이제 이거 순정 와이퍼인데, 이거는 사실 이 차 전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구매자분한테 드리고,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순정 카매트예요. 저는 이제 따로 약간 얇은 코일 매트 같은 거를 깔아서 썼기 때문에 순정 매트 요거 출고하자마자 뺐거든요. 요거 또 드리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정 스포일러랑 리어 디퓨저인데,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약간 저는 M3 스타일의 스포일러로 교체를 했었고, 여기 리어 디퓨저 잘 안 보이네요. 이런 것도 교체를 했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순정품 놔뒀었고, 발매트도 사실 이런 삼색 M이 들어가 있는,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카매트를 썼었기 때문에 순정 매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차량 등록증, 특히 리스 승계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증은 꼭 인계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계속 명의는 파이낸셜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안에서 계약자가 바뀐 거지 차량의 명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요 차량 등록증은 꼭 이제 다음 구매자분한테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리스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해요. 관심자가 이제 나타났어. 그럼 연락을 하게 되죠. 그러면 보통 먼저 차를 보러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소개 글에다가 먼저 파이낸셜 담당자의 번호를 써놓고 심사를 받고 오셔라 라고 써놓는 게 좋아요. 내가 속해 있는 캐피탈사에 전화를 해서 리스를 승계할 거기 때문에 담당자를 배정해 주셔라 라고 하면 그쪽에서 담당자를 배정해 주실 겁니다. 그러면 그 담당자 연락처랑 성함을 소개 글에다 같이 써놓고 이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승계 심사를 먼저 받고 승인이 나면 차를 보러 오셔도 늦지 않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꿀팁이에요. 왜냐면 막상 차부터 보러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기로 했어. 근데 이제 구매자분이 살짝 신용도가 안 좋거나 어떤 소득 수준이 살짝 좋지 않아서 승계가 안 된대, 파이낸셜에서 라고 하면 구매자나 이제 판매자나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근데 파이낸셜 이제 승계를 할 때 아셔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. 승계를 할 때 이제 새로 받는 분이 이제 나와 신용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좋아야 돼요. 파이낸셜에서는 사실 내가 월 납입금을 잘 내면서 계약을 유지해 왔는데 새로운 사람한테 넘겼더니 돈을 안 내, 연체를 해. 이러면은 파이낸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셜 입장에서 사실 굳이 잘 되고 있는 계약을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신용도나 소득 수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따지더라고요. 그리고 넘어갈 때 이율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율 그대로 진행됩니다. 자, 심사가 이제 승인이 났어. 그럼 기쁜 마음으로 차를 보러 오겠죠. 차량의 데미지도 체크할 것이고 여러 가지 차량 구경도 할 것이고, 자, 이렇게 차량을 봤어. 그 다음에 이제 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어느 정도 좀 받기로 했다.
아니면 내가 뭐 주기로 했다 라면 계약금을 걸어야겠죠. 뭐 10% 정도, 저는 10% 정도 걸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 쿨하게 계좌이체 해주셨었고요. 그 다음에 서로 날짜를 조율해야 돼요.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줄 수는 없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합시다, 뭐 다다음 주에 합시다, 뭐 아니면 3일 뒤에 합시다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여기서 이제 구매자가 해야 될 일, 판매자가 해야 될 일이 좀 갈려요. 먼저 판매자분이 해야 될 일은 파이낸셜에 전화를 해서 난 이제 넘기기로 했다,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구매자분이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10일 날 넘기기로 했다 그럼 10일 날짜로 보험을 가입을 먼저 해야 되고요. 구매자분이 보고 인증을 해주시면 파이낸셜에서 다음 스텝을 밟아요. 서로 판매자, 구매자한테 전자약정 계약서를 보내주시고요. 구매자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소득증빙, 뭐 신용도 상태, 이런 구체적인 나의 소득 수준, 금융에 대한 서류를 좀 요구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제출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서류는 완료가 되고 서로 계약서에, 전자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.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 심플해요. 난 이날부로 리스를 이 사람한테 넘긴다. 아이, 구매자는 난 이때부터 너네 노예가 되겠다 라는 거고요. 뭐 심플합니다.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판매자분이 이제 정산금들이 남아 있습니다. 내가 판매 승계 넘기는 날 기준까지 내가 어쨌거나 이 차를 탔던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안 낸 리스료가 있을 것이고, 자동차세를 처음에 일시불로 내셨다면 상관없겠지만 연납으로 하신다면 자동차세 내셔야 될 거고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, 리스 승계 수수료가 있어요. 솔직히 이걸 왜 받는지 모르겠어. 아니 그래 뭐 몇만 원 받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. 근데 승계 수수료가 제가 지금 15개월 남았거든요, 리스 기간이. 근데 76만 원이 나왔어요.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뭐 이거는 뭐 남은 기간, 뭐 미회수 원금 뭐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온 결과다 뭐라고 하는데, 어떻게 깎아달라고도 좀 해봤는데 뭐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도 이제 구매자, 판매자가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리스 승계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인가, 뭐 판매자가 그냥 다 내줄 것인지, 구매자가 다 낼 것인지, 반반씩 낼 건지,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돼요. 법은 없어요. 그냥 서로 조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, 다만 판매자가 먼저 선금을 내기는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줄래? 뭐 내가 먼저 낼까?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판매자가 전자계약서 쓰고 돈까지 다 냈으면 이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.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파이낸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. 승계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승계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. 왜 받아야 되냐면 이제 판매자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, 이 타던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. 이거를 또 이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환급금이 나오거든요. 상황에 따라서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단돈 10,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 날리면 아까운 거니까 이것도 꼭 챙기시면 되는데, 이제 리스 승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험사에서 뭐 자동차 등록증 명의 바뀐 걸 뭐 인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리스 승계고요. 요거를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. 그러니까 필요한 건 딱 2개예요. 리스 승계했다는 확인서, 마지막에 받았던 그 확인서와 그다음에 마일리지 특약이 걸려 있는 분들은 현재 계기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환급금이 딱 책정이 됩니다. 그날 안 하셔도 돼요. 뭐 10일 날 승계를 했다고 따지면 굳이 10일 날 이걸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. 뭐 하루 이틀, 뭐 일주일 뒤에 하셔도 어쨌거나 10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저는 한 30만 원? 한 32만 원이었나? 30만 원이었나? 아무튼 그 정도 환급 받더라고요. 꽤나 쏠쏠하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은 차들의 그런 앱들 있잖아요. 그래서 BMW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앱이 있는데, 이것도 이제 잘 넘겨주셔야 되고,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저도 윈터랑 썸머를 병행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지만 제 썸머 타이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드려야 이분이 또 여름이 되면 바꾸실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당근마켓 같은 데 팔아도 되는 거니까. 사실 차를 이렇게 빠르게 팔지 몰랐어가지고 윈터 타이어를 저번 달에 새 거로 샀는데 약간 고민하긴 했습니다. 다시 썸머로 바꿔놓고 윈터를 팔까? 라고도 했지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 차 사실 분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구매자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도착하신 것 같아서 이제 잠시 후에 차량 넘겨드리고 카메라를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겁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안전운전 하세요. 안녕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? 의도치 않게 이런 이상한 각도로 하게 되는데, 자, 아무튼 저는 차를 이렇게 보냈고요.
마음이 진짜 이상하고 서운한 마음, 약간 뭐 속상한 마음, 슬픈 마음, 뭐 후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. 그냥 3년 가까이 저랑 함께 했던 차량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새 차를 사본 차량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엔진 오일이며 뭐 다른 오일이며 고급유 뭐 넣고 엔진 첨가제 넣고 뭐 연료 첨가제 넣고, 저는 못 먹어도 저 아이는 진짜 좋은 거 먹이면서 같이 이제 지내왔어서 진짜 자식 같은,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기분이 이상하고, 저 차량을 사서 뭐 썸머 타이어, 윈터 타이어 뭐 이런 걸로 바꾸고 롱텀 시승 후기 이런 거를 찍으면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돼서 더 그렇게 애정이 갔던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냥 구독자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느덧 1200분 가까이 이렇게 구독을 하고 제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늦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 연말이고 날씨도 춥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분들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,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뭐 브이로그 아무거나 로그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다음 차는 사실 iX1으로 계약을 했어요.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이면 나오게 될 것 같은데, 이제 저는 6기통 배기음 방방거리는 오너에서 친환경 전기차 오너로 변신하게 됐습니다. 전기차를 타면서 전기차 라이프 정보들, 뭐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